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해치 잉글리시 클라우드 코치예요. 자, 오늘은 벌써 12번째 영어 회화를 위한 기초 영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9번째 부정문, 10번째 의문문, 11번째 품사를 정리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리로 집어넣는 것을 넘어서 말로 훈련해보는 것 기억하시죠? 그럼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문,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죠. 해석은 그렇지 않아, 아니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동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자, 가령 그는 말하지 않아를 영어로 해보면 말하다는 주인공의 동작, 즉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어 he,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 does not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에 speak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면 끝. He does not speak. He does not speak. 아, 기억하시죠? does not은 줄여 쓸 수도 있다는 점. He doesn't speak. He doesn't speak. 자, 잘 정리하셨죠? 10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의문문 시작할게요. 자, 의문문 말 그대로 물어보는 문장이죠.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의문문 형태와 언제, 어디서, 무엇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문 두 가지 형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형태를 묻는 의문문. 마찬가지로 동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데요. 아래를 살펴봐 주세요. 가령, 그는 영어 공부하니? 라는 문장을 볼게요. 공부하다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he에 어울리는 의문문 형태인 does가 먼저 나와주고 다음으로 주어 he 그리고 study English가 나오면 되겠네요. Does he study English? Does he study English?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아니요로 끝나지 않고 자세한 정보를 물을 때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구체적인 정보를 물을 때 사용하는 의문사를 기존 의문문 형태 맨 앞에 붙여주시면 끝이 났었습니다. 이런 의문사의 예시에는 뭐 who, 누구,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how, 어떻게, why, 왜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가령 왜 그가 그것을 참아라는 문장을 해볼게요. 일단 그가 왜 참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인 것이 보이시죠?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의문사 why를 맨 앞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 의문문 순서에 맞게 does를 써주시고 다음으로 참다라는 일반 동사 endure를 써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이라는 목적어를 써주시면 Why does he endure it? 다시 한번 Why does he endure it? 자, 대망의 마지막 11강에서 배운 품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단어를 성질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 배웠습니다. 총 7가지 구별이 가능했었습니다. 첫 번째 명사, 사람, 장소, 사물,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cup, desk, love 등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대명사,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he, she, it 등이 예시였습니다. 세 번째 동사, 동작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run, see, sleep 등의 일반 동사와 상태를 나타내는 am, are, is 등이 예시였습니다. 자,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의 특징을 보충 설명하거나 혹은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말합니다. pretty, sick, tall, sad 등이 예시였죠. 다섯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단어로 의미를 풍성케 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즉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autifully, very, usually 등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치사죠. 전, 앞이라는 뜻이고요. 치, 위치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명사 앞에 위치해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어입니다. in, at, on 등이 그 예시였습니다. 자, 마지막 접속사입니다. 무언가를 접속, 즉 연결시키는 단어로 연결 대상은 바로 단어, 구, 그리고 절이 됐었습니다. 예시로는 and, but, so 등이 있었네요. 자, 예시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품사를 나눠보도록,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주인공 he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대명사겠네요. 다음으로 뭐뭐 할 수라는 가능성의 조동사 can't가 나오고 참다라는 일반 동사 endure를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목적어 it 써주시면 되는데 이에 품사도 명사를 대신하니까 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정리 잘하고 계시죠? 몇 가지 문제를 통해 최종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아프니? 영어로 말씀해 보시면서 품사도 파악해 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를 찾아볼게요. 문장의 주인공은 즉 he가 됩니다. 다만 아프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의 의문문이므로 비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줘야겠네요. he에 어울리는 비동사 is를 쓰고 he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is의 품사는 동사, he의 품사는 대명사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보어를 찾아보세요. 네, 아픈이라는 단어 sick을 써주시면 되고 이는 그라는 주인공의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 형용사가 됩니다. 정답은 is he sick? 다시 한번 is he sick? 다음, 그는 이것을 참을 수 있니? 참을 수 있냐고 묻는 조동사 성격의 해석이 들어있죠. 가능의 성격을 띠는 can을 가장 먼저 말하면 되죠. 품사는 조동사입니다. 다음으로 주어 he, 품사는 대명사죠. 참다라는 일반 동사 endure를 다음으로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타낸 목적어 this를 써주시면 됩니다. this의 품사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명사니까 대명사가 되겠네요. Can he endure this? 다시 한번 Can he endure this? 자, 다음 그는 그것을 참을 수 없어 라는 부정문 해볼게요. 주인공 그인 he 써주시고요. 이것의 품사는 대명사 되겠습니다. 다음 참을 수 없다라는 가능성을 표현했으니까 가능성의 의미를 나타낸 조동사 cannot이 와야 해요. 다음으로 참다라는 동사원형 endure를 써주시고 이것의 품사는 당연히 동사겠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나타낸 목적어 it을 써주시면 대명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He can't endure it. He can't endure it. 자, 마지막입니다. 언제 자러 갈 거야? 가장 먼저 주인공 찾아보세요. 네, 너에게 하는 말이니 너 언제 자러 갈 거야? 라는 you가 주인공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언제 자러 갈 건지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의문문이므로 주어를 쓰기 전에 우선 맨 앞에 의문사 when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잠들지 않았고 미래에 언제 자러 갈 건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will을 다음에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마침내 주인공 you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어까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다음으로 동사 찾아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자러 가다라는 뜻을 가진 go to bed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각 단어에 대한 품사도 따져볼게요. when은 언제를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자러 가다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으니 굳이 품사로 따지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will은 품사 구분에는 없으나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go to bed는 합쳐서 자러 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뭉탱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은 아니지만 두 단어 이상 뭉탱이로 모여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When will you go to bed? When will you go to bed? 짜잔!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부정문, 아니야, 의문문,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언제 먹었어. 그리고 품사, 단어를 성질에 따라 명사, 형용사 등등으로 나눕니다. 잘 좀 정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어는 말로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어 회화 실력 성장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어 회화 실력에 패치하세요. 안녕.